안녕하세요. 회차별 공시법 기출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강철희 교수입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거죠. 우리 시험은요. 그래서 특히 기출문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이제 그 문제 유형들이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최근 위주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이 여러분이 합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5회 때부터 최근 거 위주로 해가지고 먼저 이제 밑으로 한 6회 정도, 30회까지요. 6회 정도 우리 회차별로 어떤 문제들이 나오고 어떤 문제들이 이제 유형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그걸 많이 여러분이 습득을 하시면 합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냥 한 번씩 이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회차별 기출문제인데 제 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 네이버에 가면 강철 공시샘이라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제가 이제 오늘 하는 자랑하는 그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보물노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루에 제가 1일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거기 꼭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보시고 거기 이제 우리 제 같은 경우 공시법 같은 경우는 좀 암기 사항들이 많이 좀 필요하죠. 지적법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주셔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최신 출제된 기출문제를 먼저 알아야 합격이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그래서 대개 우리 지금 공시법은 두 법으로 나눠져 있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 이렇게 나오고 그냥 지적법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적법은 뭐 문학 뉘앙스가 거의 대부분 기출문제에서 출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등기법은 기출문제 플러스 기출지문 플러스 새로운 지문이 조금 몇 문제는 또 혼합돼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는 지적법에서 12, 등기법 12이니까 지적법에서 점수를 많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적법이 등기법보다 공부하는 양도 작고요. 그리고 문제를 평이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점수 따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평가 아니라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는 쉬운 문제 위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회, 최근 이제 지난 작년이죠. 저 문제를 보겠습니다. 우리 기출문제집 52페이지에 가보면 나올 건데요. 자, 1번 문제 볼까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이렇게 나오면요. 다 읽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지적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이 등으로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할 때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야 되는 거. 자주 시험에 등장하는 거죠. 등기 촉탁하는 거. 우리는 대장과 등기부 이렇게 이원화돼 있죠. 우리 대장은 구청에서 가지고 있고 등기는 등기소에 가지고 있어서 이걸 일치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우리 등기 촉탁이라는 제도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이제 지목이 이렇게 전했다가 지목이 이렇게 전했다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소유자가 이제 갑이면 나중에 이제 대장이 등기부에도 이렇게 전이 돼 있고 제일 먼저 이제 등기소에 대장 가지고 하는 게 보존 느끼죠. 보존 느끼 되면 갑이 이렇게 돼 있다가 우리 가지고 있는 관청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전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신축하면 전에서 집이 이제 대로 지목이 바뀌죠. 그러니까 지목 바뀌다가 먼저 어디 가냐면 지적소가 이제 구청에 가죠, 그죠? 그러면 지목을 구청에서 이렇게 지적공부에다가 전해서 대지로 바뀌어주죠. 근데 이 지목은 대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지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 있는 등기소에서는 지목이 바뀌니 모르니까 소관청 이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대장과 등기부에 이렇게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다 등기를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등기 촉탁이라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건 거꾸로 소유자가 바뀌면 갑이요 땅을 우리한테 팔 수 있죠. 그죠? 그럼 우리가 먼저 어디에 가죠? 등기소에 가죠. 그럼 등기부에 먼저 주인이 바뀌죠. 근데 이 소유자는 등기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에도 있죠. 대장에는 소유자의 구청에서 바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의 소유자를 일치시켜달라고 등기에 맞췄다는 완료 통지서를 보내서 우리는 일치를 시키죠. 자, 근데 이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자,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토지 이동이 발생하면 토지 이동이라는 것은 표시사항이 바뀌니까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일치, 등기를 촉탁하는데 촉탁하지 않는 토지 등이 하나 있다는 거죠. 뭐죠? 그렇죠. 신규 등록이죠. 우리 신규 등록은 바닷가를 매립한 거 처음 구청에 가서 우리가 토지 대장을 만들 때 아직 그 등기부가 없죠. 우리 등기부는 대장을 만든 사람이 팔기 위해서 처음 등기소에 하는 게 무슨 느끼죠? 그렇죠. 소유권 보존 느끼죠. 그래서 보존 느끼 해야만이 등기부가 등장하기 때문에 등기부도 없는데 무슨 등기부에 있는 거 바꿔달라고 신규 등록 토지는 등기 촉탁하지 않습니다. 다른 토지 등은 다 등기 촉탁해서 그래서 이제 등기 촉탁하는 대상들 쭉 나오죠.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지번 변경, 바다 말소, 축적병, 등록상 오류 등 다 촉탁합니다. 근데 촉탁하지 않는 게 두 가지 있죠. 하나는 신규 등록과 또 하나는 등기 촉탁은 표시사항이 바뀌면 대장과 등기부의 표시사항이 일치있게 촉탁하지. 아까 소유자가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었죠? 등기부가 먼저 바뀌었죠. 그래서 소관청이 이렇게 등기소에서 완료 통지되고 와서 대장이 이렇게 소유자를 정리해 놓고는 등기소에 소유자 바꿔달라고 촉탁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암기를 하나 하죠. 소신 없는 자. 소신 없는 자들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 지금 문제 1번 문제를 가볼까요? 자, 등기 촉탁 대상이 아닌 것. 그럼 둘 중에 하나 찾으면 돼요. 소유자 정리나 신규 등록. 근데 뭐가 나와 있나요? 그렇죠. 신규 등록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우리 지적법상 지목입니다. 우리 지목이 매년 1순위잖아요. 그죠? 지목이 이제 28가지 지목이 있죠. 그래서 꼭 지목은 매년 또 2문제씩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선 지목은 한 필제는 지목이 몇 개 되죠? 하나에 되죠. 그래서 우리가 1필 1지목의 원칙이다 하죠. 두 번째, 한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를 쓸 때는 가장 주된 뭐에 따라서? 그렇죠. 용도에 따라서. 그죠? 주된 용도. 종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죠. 근데 세 번째는 지목은 영속성이라고 있죠. 사용 목적이 영구적으로 쓰야만 그 땅의 지목을 설정해 주는. 근데 그래서 그 반대되는 게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 변경하지 않습니다. 영속성에 반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거죠. 그죠? 지목 변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지목 28가지 중에서 전이 있고 답이 있죠. 전과 답은 둘 다 식물을 재배하는데 전은 밭전자고요. 답은 밭전자 위에 물수자 있죠. 그래서 물을 이용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식물을 재배하는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는 물을 이용하지 이렇게 않고 우리 당나무, 묘목, 관상 등의 식물을 재배한 토지가 전이고 답은 물수자가 있으니까 물을 직접 이용해서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답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문제는요, 요즘 자주 나오는 건데요.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라고 있죠. 이렇게 지상에다가 경계점이 이렇게 경계점을 이렇게 새로 정할 때, 토지 이동에 따라 이렇게 경계점을 새로 정할 때, 이게 경계점이 밖에 있다. 이걸 기록해 놓은 장부를 우리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그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이 법상으로 7가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뭐가 있죠? 그렇죠. 소재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번이 나와 있고, 지목이 나와 있고, 이 경계점이니까 경계점에 관련된 4가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경계점의 종류, 경계점의 좌표, 경계점이 이렇게 사진찍혀 있으면 사진 파일, 위치나 위치 설명도, 이렇게 도로부터 얼마 떨어졌는지, 이렇게 7가지가 법상 적혀 있는 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입니다. 제가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이제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시키죠. 지, 모, 여기 경계점이 있으니까 경계점에 종자, 사, 의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래서 소, 지, 모, 경계점에 종자, 사, 의.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소, 지, 모, 경계점이 있으니까 경계점에 종, 좌, 사, 의 이렇게 7가지가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기초로 해서 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우리 지적법상 지상 경계 및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자, 지적공부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다가 복원시킬 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정할 때입니다. 복원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 정할 때. 그때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하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번이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토지의 지상 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에 목표될 만한 구조물 등으로 구분해 놓고요. 자, 우리 지상의 경계를 결정할 때 우리 구조물의 소유자가 다르면 그 소유권에 따라서 경계를 결정하게 돼 있죠. 그리고요. 자, 경계점의 좌표는 아까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아까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아까 등록된 사항이고. 그죠? 그리고 소재, 지번, 지모, 그 다음에 경계점의 사진 파일, 이것도 또 지상 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사항이 자료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꼭 잘 숙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번 문제 가볼까요? 자, 우리 지번이죠, 지번. 지번이 오래간만에 한번 나왔는데 29제 이후로 이제 35에 나와서 계속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등록전 할 때 원칙은 뭐죠? 인접토지 본본의 부본이죠. 근데 우리 마을에, 자, 우리 최종 본본에, 그래서 원칙은 신규 등록과 등록 전에 한 지번은 인접지 본본에, 인접지가 9번이면 거기 이제 9의 1, 이렇게 부번 붙이는 게 원칙이죠. 근데 다음과 같은 3가지는 우리 마을에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본, 최종 본본이 300이면 그 다음 순번의 본본, 이렇게 301, 요렇게 붙여주는 3가지가 있죠.
제가 우리가 이제 암기할 때 여인을 멀리야 본분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신규 등록이나 등록 전 토지 여러 필지일 때 최종 지번에 인접했을 때 이미 등록된 멀리 떨어질 때. 그래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본번호 부여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그럼 여기 여인 멀리를 찾는 거죠. 그러면 1번에 보니까요. 기억에 여러 필지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두 번째 니은에 최종 지번에 인접도 나와 있죠. 그리고 이미 등록된 어떻게 떨어질 때? 그렇죠. 멀리. 그러면 세 가지가 다 우리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에 본번 가지고 지번을 붙여주죠. 예, 지번이 자주 등장하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우리 좀 더 볼까요? 지번은? 자, 분할이죠. 분할. 분할은 한 필지는 분할전 지번이고 나머지는 요 최종 부번이죠. 최종 부번이 9회이면 그 다음 순번에 부번을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분할은 부부다. 그러고요. 근데 분할된 토지에 건물이 있을 때는 분할전 지번을 우선 해주죠. 자,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으로 돼 있을 때는 본번 중에서 선순위 지번이죠. 다만 합병된 토지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 있을 때는 그 건물이 있던 지번을 합병의 지번을 붙여달라고 소유자가 뭐 할 때죠? 그렇죠. 신청할 때만. 분할은 우선이고 건물이 있을 때 합병은 신청이다. 그래서 제가 비속에서 병신 이렇게 이제 우리 암기를 좀 지키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 확정 측량이죠.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세종 신도시 이런 땅이잖아요. 그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을 젖히죠. 제외되는 본번이 있죠. 시행적 안과 바깥의 같은 본번을 제외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건 제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 시역,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을 붙이니까 이게 간편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지역은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하는 세 가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나중에 지, 축, 행 이렇게 암기하죠. 지번 변경할 때, 축적 변경할 때, 행정구역이 개편될 때는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해서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을 해주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암기할 때 제가 이제 지축행위, 본번으로 확정됐다 이렇게 암기를 하죠. 그죠?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변경은 종전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되죠. 지적 확정 측량을 준용하니까. 네, 지번이 좀 자주 등장할 거예요. 저희 지금 암기사항 같은 게 제가 본문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5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우리 경계, 요 부분이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적법도 이제 한두 문제가 이제 극상 문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 뭐 극상 문제라고 하는데, 잘 여러분이 틀리게 내는 문제들이죠. 요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토지에 분할할 때 면적을 정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보다 많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의 증감이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죠. 자, 분할하기 전에 이 토지가 100제곱미터였었어요. 그죠? 자, 근데 분할을 했더니 이쪽 토지는 54.58이고 오른쪽은 45.46이네요. 더하면 100.4 해가지고 분할 전보다 이렇게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구하는 요 다음 숫자가, 그죠? 구하는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요 6하고 8 중에서 작은 것부터 버려요. 그럼 작은 게 뭐죠? 6이죠. 이건 이제 버려서, 그러면 여기 쪽은 54.6이 되고, 이쪽은 45.4 이렇게 돼서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이 같게끔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의 합계가 분할 전보다 이렇게 많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 다음 숫자가 작은 거죠. 그죠? 8하고 6은 6이 작잖아요. 작은 것부터 벌어서 순차적으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처리합니다. 자, 근데 바로 밑에 보세요.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이 분할 전 면적일 땐 적을 때입니다. 자, 이리 보세요. 합계 보였더니 54.54고 이쪽은 45.4 나오면 100제곱미터 쓰는데 99.97 이렇게 적잖아요. 그때는 구하고자 하는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입니다. 자, 큰 것부터 올려가지고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을 같게 처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4하고 3 중에서 큰 게 뭐죠? 그래서 4죠. 4를 이렇게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4.6이 되는 거고 이쪽은 45.4가 돼가지고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이 같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 토지의 면적을 때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이 같아야 되는데 새로 분할해서 필지 면적을 합계해 봤더니 분할 전보다 이렇게 많을 때는 구하고자 하는 다음 자가 작은 것부터 버려가지고 분할 전과 분할 후의 면적을 증감이 없도록 처리하고요.
근데 이번에는 필지의 면적의 합계가 분할점 면적이 적을 때는, 그죠? 그럴 때는 구하고는 끝자리 다음 쪽에 큰 거죠, 큰 거. 큰 숫자부터 올려서 그 분할점과 분할후의 면적을 같게 처리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 요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한번 극상 문제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한 번 나오고 나서 잘 나오는 문제는 잘 아닙니다. 예. 자, 합병입니다. 6번 문제인데요. 합병은요, 우리 한 필지가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한 필절 때, 한 필지 성립 요건 6가지 있는데요. 부여에 가면 서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번 부여적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 같아야 되고, 그리고 지목이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연속되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합병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요. 여기 이제 파세 원칙이 소유자별의 공유 지분도 같아야 되지, 공유 지분이 다르면 합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소유자가 같다는 것은 주소가 같아야 되잖아요. 주소가 다른 토지들은 합병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주민등초본에서 소유자가 동일임을 확인할 때 그때는 소유자가 같은 거는 합병할 수 있고요. 그 지목이 다르면 안 됐고, 그리고 이렇게 그 축척이 다르면 안 됐고요. 그리고 집안이 이제 연접돼 있으면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또 지초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보세요. 6번에 합병할 수 없는 경우다. 틀린 거. 그럼 합병할 수 있는 경우 이런 걸 찾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까 부여에 가면 서도, 목축하고 연등도 킨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아까 지목이 다르면 합병할 수가? 그렇죠. 없죠. 그죠? 공유 지분이 같아도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요. 지번 부여적, 동리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고. 5번 먼저 보세요. 축척이 다르면 합병할 수 없죠. 근데 4번이 아까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었죠. 그죠? 근데 4번은 그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연월이 다른 거죠. 감히 이렇게 두 필지를 이렇게 산 건데 하나는 2024년도에 샀고 하나는 2025년도. 그것도 소유자가 같으면 이건 얼마든지 합병할 수 있죠. 소유자가 다른 토지가 합병할 수 없지. 소유권 이전 등기 연월일이 다른 토지가 합병할 수가 없는 게 아니죠. 이것들은 얼마든지 합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보시고요. 자, 6번인데, 자, 7번 문제입니다. 지적공부 등록상의 오류 정정에서, 자, 우리 신청에 한 정정이 있고, 소관청이 직권에 한 정정이 있는데, 그 직권은 우선 일방적으로 고치니까 법으로 8가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자주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토지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계획서가 아니라.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했다든지, 또, 측량이 아니고요. 측량 성과도입니다. 성과도와 다르게 정리했다든지, 또 면적 환산등을 소관청이 잘못했다든지, 또 지적공부 처음부터 키보드 잘못 들어서 잘못 입력했다든지, 또 지적공부 작성 당시부터 자기가 소관청이 잘못 정리했든지, 또 도면에 대해 등록된 필지가 포인트로 면적은 증감이 없어야 돼요. 그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직권 정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량이 잘못되면 우리가 지적위원회에 가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죠. 지적위원회에서 확인해 봤더니 소관청이 검사를 잘못하면 고치라 의결서가 오죠. 그래서 지적위원회에 의결서가 왔을 때는 소관청이 직권 정정이고,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해 준 거죠. 지목이 다르고 소유자가 다르면 합병해 주면 안 되는데 그걸 소관청이 착오로 잘못 합병해 주고, 우리가 이제 등기소에 등기로 가면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 그러죠. 각하가 오면서 소관청 왜 합병해 줬니? 다시 고쳐! 이렇게 통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소로부터 각하 통지가 오면 직권입니다. 요게 이제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 8가지.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암기할 때 결의서 성과와 다르면 직권. 결의서 성과 다 이게 다르게 2개 나오죠. 직권이고. 면적 환산이 잘못되면 직권, 잘못 입력되면 직권, 당시부터 잘못되면 직권, 경계 위치가 잘못되어 있으면 직권, 그리고 지적위원회 의결서가 오면 직권, 각하 통지가 오면 직권.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입으로 여러분이 이제 풀어서 이런 때는 직권으로 정정하는 사유구나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7번 문제 가볼게요. 자, 보죠.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거. 아까 8가지가 아닌 거. 거기 안 보는 거 그 얘기잖아요. 연속 지적 잘못 이런 거 없었죠.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나요? 당시부터 잘못 있었나요? 그죠? 당시부터 잘못 있고. 또 토지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아까 다르게 있었죠. 그죠? 또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가 잘못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
그 다음에 지적위원회에 의결서가 왔을 때 이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는 사유가 1번입니다. 이 직권 정정 사유는 자주 나오니까 그 8가지니까 꼭 여러분이 숙제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8번 문제인데요. 우리 잡종지입니다. 요즘 올해 명칭이 좀 이제 개정돼서 이 잡종지를 이제 기타 토지다 그러기도 나오긴 한다는데요. 자, 우리 잡종지가 이제 28가지 지목 중에서 27가지가 다 지목들이 있고 그 이외의 지목들은 다 기타 지목들은 잡종지다 그러죠. 그래서 잡종지인 것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우리 암기시킬 때 우리게 소년 변성송이가 공동 우물에 가서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고 여객 폐차 운전도 하면서 야시한 옷에 흙과 돌을 얻고 실루에 있는 수신소 공항 항만시설을 지나서 갈대밭으로 간다. 이게 잡종지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명찰에 변성송이죠. 변전소, 송신소, 송이시설이죠. 예, 공동 우물, 또 오물과 쓰레기 처리장, 그리고 이제 여객 자동차 터미널, 폐차장, 자동차 운전학원, 요 도축장, 그 다음에 우리 야시시장, 야외시장이죠. 그리고 돌 캐고 흙 파내는 곳, 그 다음에 실외 수신소, 공항 항만시설, 마지막으로 갈대밭. 자, 이런 것들은 지목이 뭐냐면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이것들이 잡종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잡종지 문제를 보시면 됩니다. 요 최근에 잡종지가 2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잡종지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까 공항 항만시설 있었나요? 그렇죠. 그죠? 변성송이 있었잖아요. 변전소, 송신소. 그죠? 또 도축장, 쓰레기만 오물 처리장 있었죠. 근데 모래 바람들 막혀서 방조제 방파제 이건 뭘까요? 이건 제방이죠, 제방. 여러분 이렇게 제방은요. 가운데 자 이렇게 지우고 다 거꾸로 읽으면 다 제방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제방이지 잡종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갈대밭, 실내에 물건을 쌓아두고 돌 캐고 흙 파는 것, 야외시장, 공동물 이런 것들은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종지가 나오면 아까 그 그림을 여러분이 여러 번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잡종지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9번 문제를 가볼게요. 자, 9번 문제는 뭐 쉬운 거 있었죠. 우리 도면에 축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적도는 축척의 종류가 7개 있죠. 500분의 1 생각하고 600분의 1 생각하고 여러분이 더블을 생각하면 좋죠. 그죠? 500의 더블이 뭐죠? 1000, 600의 더블 1200, 1200 더블 2400, 3000 있고 3000 더블 6000이죠. 지적도는 7가지 쓰죠. 2000분의 1은 건 없죠. 그죠? 근데 임야들은 딱 2가지만 쓰죠. 3000과 6000. 근데 이 시험에 지적도 임야들의 공통된 축척을 찾는 거죠. 그럼 뭐예요? 3000과 그렇죠. 6000입니다. 한 번은 지적도 축척이 종류인 거 이렇게 물어봤고요. 한 번은 임야도 축척인 거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최근에. 그런데 작년에는 지적도 임야도의 공통된 축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네. 자, 10번은요. 이게 좀 10번 좀 어려운 문제인데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이 이제 그 지적법을 배울 때는 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가장 어려워요. 그 지적 공부가 이제 7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암기할 때 토, 임, 공대, 좌, 지 이렇게 했는데 토지 임야대장, 공의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있고 지적도 임야도 있죠. 근데 이렇게 등록된 사항이 토지와 임야대장은 거의 같고요. 지적도 임야대가 도면이라는데 등록상이 같아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모든 지적 공부에 있는 것은 뭐죠? 그렇죠. 소지 지번은 다 있었고요. 이 고유번호는 19자리인데 다른 지적 공부에 고유번호하고 장번호를 같이 가는데요. 다른 지적 공부는 다 있는데 이 도면에는 19자리 숫자를 써놓을 수 없죠. 칸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뭐 고돌이 없다. 고유번호는 도면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쭉 오다가 제가 이제 저 암기시킬 때 이쪽만 잘 알면 돼요. 고유한 등록상. 우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어요. 다른 데는 없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포천의 막걸리 미용하는 이동면 계약 그러죠. 그래서 토지 이동 사유와 면적과 개별 공시지가는 다른 지적 공부는 없고 토지 임야대장만 있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원명부는 공동으로 소유한 사람들이 지분이 있기 때문에 고소한 지분이 있다고 되어 있죠.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 지분이 있고요.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공유지죠. 아파트 땅이니까. 그래서 공유지연명부에 등록된 사항인 고소한 지분에다가 플러스죠. 아파트의 건물에 관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가지입니다. 건물의 명칭,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 비율. 그래서 이제 공유지 연명부인 고소한 지분에다 플러스 이걸 건전한 대비 이렇게 암기하죠. 이 3가지가 더 추가된 것이 대지권 등록부고.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게요. 자, 경계점 좌표등록부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이렇게 소지 지번에다가 제가 이제 번호 부자가 등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고유 번호 있고 도면 번호 있고 장 번호가 있고요.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 요게 이제 우리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된 거고. 자, 도면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도면에만 있는 거 제가 충청도 전라도가 아니라 경상도에 가면 깨끗거는 거위가 유명하다 해서 경생도 거위 이렇게 암기하죠. 그래서 경계에 도면의 색인도 도각선,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점의 위치와 건축 위치. 그래서 경계 위치, 요거는 도면에만 있다. 다른 건 뭘 기억 안 하더라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 소지 지번은 다 있다. 고유 번호는 도면에만 없고 다른 지적 공부는 다 있다. 이제 토지대항과 임야 대장에만 있는 것은 이동면 계다. 공유지 연명부에는 고수한 지분이 있고 대지권 등록부는 고수한 지분 플러스 건전한 대비다. 다만 이제 나중에 요 공대에 가면 뭐가 없냐면 면목과 도면 번호가 없다 이렇게 송금 치고 좋거든요. 면은 면적이 없고요. 지는 지목이죠. 지목. 목은 지죠. 그죠? 근데 면적과 지목과 도면 번호인데 이거는 공유지 연명부에는 없어요. 대지권 등록부도 없어요. 그리고요. 자, 우리 경계점 좌표 자주 꼭 기억합니다. 번호 부자입니다.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 부호 및 좌표. 이거는 경계점 좌표니까 있고. 자, 우리 도면에 있는 것, 경생도 거의, 경계, 색인도, 도각선, 경계점과 거리, 위치, 측량 기준 주 위치, 건축 위치는 도면에 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보실까요? 소지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 있고, 자, 우리 고유번호와 장번호는 도면을 제외한 모든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 있고, 토지대항과 임야대장이 있는 것은 아까 이동면계, 토지이동사유, 면적, 개별 공시자고,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는 고수한 지분, 고유번호, 소유자, 소유권의 지분이 있고, 자, 우리 대지권 등록부는 고수한 지분에다가 건전한 대비, 건물의 명칭, 전유 건물의 표시, 대지권의 비율이 있고, 네, 그죠? 자, 그리고 도면에는 경생도 거의죠. 경계, 색인도, 도각선,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측량 기준주 위치와 건축 위치 있고. 자, 우리 경계점 번호 부자 있었잖아요. 고유번호, 도면번호, 이렇게 부호 및 부호도, 그 다음에 좌표가 있었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지목과 축척은 지적도 도면하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만 있고요. 그죠? 소유자는 4가지 대장이 있죠. 토임공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등록부인 소유가 있고, 그리고 도면번호는 지적공부 중에서 어디에는 없냐면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에만 도면이 없어요. 아까 공대에 가면 면목과 도면 번호가 없다 그랬었잖아요. 그죠?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이 부분이 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저 부분은. 자, 볼게요. 문제. 그리고 10번 문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아까 토지대항에는 경계는 없죠. 경계는 도면에만 있으니까. 아까 경계점 좌표등록부에는 소재 지번에다가 무슨 부자가 있죠? 번호 부자. 그러면 지번, 소재 지번 다 있으니까 있고, 보유 번호 있고, 도면 번호. 그럼 이게 맞는 거네요. 번호 부자니까. 그죠? 자, 우리 공유지 연명부에는 공대에 가면 면목이 없었잖아요. 지목 없습니다. 대지권 등록부에는 좌표. 이 좌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지적도에는 측량 기준점 위치와 도각선이 있는데, 그 부호 및 부호도, 이건 어디 있어요? 부자 사는 건? 부자는 어디 살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살죠. 그래서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는 지적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규정하고 많이 시험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되는 것은 소재 지번에다가 번호 부자다. 고유번호, 도면번호, 부호 및 부호도, 요 부호 및 부호도와 좌표, 요거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거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1번은요, 우리 지적공부 이제 복구인데, 우리 지적공부 복구는 이 복구 자료가 많이 나오죠. 그죠? 토지대항이 사라져서 다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구 자료가 표시사항의 복구 자료 7가지가 나오죠. 근데 대개 결과물 가지고 복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등기사항 증명서나 판결서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측량 결과도 토지동력 견의서, 토지이동 전이 견의서, 지적공부 복사에는 등본, 그리고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이제 부동산 종합공부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 복제된 지적공부, 이런 것들은 그 표시사항에 복구자를 쓸 수 있죠. 그죠? 근데 무슨 계획서, 계획서, 준비도, 의뢰서, 이런 것들은 계획 결과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 그 지적소관청이 복구자료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 이렇게 복구 결과는 가능하지만 복구 계획이나 준비, 의뢰는 안 된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소유자 복구자는 딱 두 가지만 쓰죠. 이미 등기된 토지는 등기부와 미등기된 토지는 법원의 판결서입니다. 자, 그럼 기억 볼까요? 자, 11번. 복구 자료에 해당하는 걸 찾죠. 아까 결과도 복구 자료 쓸 수도 있죠. 판결서도 쓸 수 있고, 등기부도 쓸 수 있고, 그죠? 또 지적소관청이 작성한 발행한 등록 내용 증명서, 자기들이 증명해줬으니까 복구 자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복구 자료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지적권 마지막 배. 요즘 또 차트에 매일 나오는 게 축척 변경이죠. 그죠? 자, 우리 축척 변경은 제가 이제 우리 암기사항이 있어요. 자, 우리 제일 먼저 토지 소유자 몇 번에 몇 동의 받죠? 그 3분 이상 동의 받고 축척 변경 위원회 심의 의결 거친 다음에 시도의사 승인 받고 20일 이상 시행 공고하고 30일 내 경계점 표시하고 축척 변경 위한 측량한 다음에 증감 면적의 지번별 조서 작성해서 돈 제한 치는 것이 청산이죠. 그 청산금이 나오면 이제 청산금 공고를 15일 이상 하고요. 그 청산금 납부 고지 수령 통지를 20일 내 하고요. 늘어난 사람들은 소관청에 청산금 6개월 내 납부하고 줄은 사람한테 소관청 6개월 지급하고 너무 많다, 너무 작다 그러면 한 달 내에 지적소관청 이시하고 그리고 지급 납부 지급이 다 끝나면 축척이 받겠다는 축척 변경 확정 공고를 지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들 나올 때 제가 우리 암기할 때 3분의 이상의 소유자 동의이기 때문에 3분의 2동 사람들이 그죠? 아까 20일 이상 시행곡에서 20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30일 내 경계점 표시해서 30분경. 그 다음에 청산금 15일 이상 공고해서 청산가리 15개이죠. 그리고 납부 고지 수령 통지 20이니까 고통이 20배. 그리고 이제 66 이렇게 암기하는데 6개월의 납부, 6개월의 지급 한 달 이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분의 2동 사람들이 20시 30분경, 저녁 20시 30분경에 기분이 꿀꿀해서 청산가리를 15개 먹었더니 죽지는 않고 고통이 20배고 661.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축척 변경에서는 잘 기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축척 변경 볼게요. 자, 그러면 12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축척 변경에 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웠던 거죠. 그렇죠? 우리 지적부에 작년에 두 문제가 좀 어려웠을 건데 아까 그 분할할 때 면적 증감하고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토지로서 이 사업 시행 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축척 바뀔 때는 축척 변경위원회 심의결이나 시도의사 승인이 받지 않죠. 왜냐하면 축척 변경 어떤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들은 제외된 토지니까 개별 필지니까 또 합병하기 위해서 축척을 바꾸든지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제외된 토지의 축척을 바꿀 때는 위원회 심의결이나 시도의사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축척을 바꿀 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축척 변경의 시행 공고죠. 시행 공고가 지금 며칠 이상 있었어요? 그죠? 15일이 아니라 20시죠. 20시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제일 우리 나중에 축척 변경 측량 전과 측량의 면적이 증감 있으면 그 증감 면적이 청산하죠. 다만 이제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 있죠. 증감 면적이 허용법 이내나 또 토지 소유자 돈이니까 전원입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전원이 청산하지 않기로 서면으로 합의되면 청산금을 산정하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4번은 우리 청산금은 몇 개월 내에 우리가 청산금 냈어요? 그래서 3개월이 아니라 아까 6개월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자, 우리 5번이 정답인데요. 청산금 납부 지급이 다 마치면 지적소 같은 거 아까 지체 없이 축척이 다 받겠다고 축척 변경 무슨 공고? 그렇죠. 확정 공고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확정 공고 이제 내용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것들은 많이 중요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 공고에는 소재, 지역명, 축척 변경, 지번별 조서, 청산금 조서, 지적도 축척 이런 것을 포함해서 이제 확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더 어려웠었죠, 그죠? 요게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이래서 이제 지적법을 마쳤고요. 자, 등기법입니다. 자, 우리 등기법에 13번 문제 볼게요. 등기 원인에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비에 기록할 수 없는 것. 약정이 있을 때 기록하는 게 뭐죠? 임의적 기록상이죠. 그래서 임의적 기록상이 아닌 걸 찾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을 약지 보이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약정 특약, 지상권의 지역, 지역권에서 지료가 아니에요. 지역권의 지료가 없어요. 지상권의 지료입니다. 그리고 임차권에서는 보증금, 저당권의 이자, 존속기간, 변제기간. 자, 이런 것들은 뭐냐면 임의적 기록상이죠.
그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렇게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 등기부의 기록사항. 그러면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더라도 기록할 사항이 아닌 거. 임의적 기록사항이 아닌 거 찾는 거죠, 지금. 자, 지상권의 존속 기간은 임의적이 있었고요. 그죠? 근데 지료가 지역권의 지료가 아니라 어디 지료라고 했죠? 그죠? 지상권에서 지료입니다. 지역권에서가 지료가 아니라. 그죠?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그다음에 무슨 위약금, 무슨 지급 시기, 그다음에 뭐 지급 이자 지급 장소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기록사항들입니다. 이게 이제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이렇게 약지 보이기. 그리고 나중에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렇게 등기 원인은 계약이죠. 계약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의 기록사항입니다. 필요적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그리고 이 임의적 기록사항을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이 임의적 기록사항이 등기부에 적히지 않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다만 제3자들한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자나 변제기는요, 일반 저당권 임의적이죠. 근데 근저당은 이자는 채권 채무액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변제기는 근저당에서는 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돈을 1,000만 원 갚으면 내일 갚아도 있고 모레 갚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반 저당권에서와 이자와 변제기가 임의적이지 근저당에서는 이자나 변제기는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하나 다시 기억해 주면 좋습니다. 자, 14번입니다. 자, 우리가 등기를 공동으로 하는 등기가 있고 단독으로 가는 등기가 있었죠. 그죠? 제가 우리 공동 단독일 때는 우리 공동으로 하는 등기들은 계약일 때는 대개 공동이고, 그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대개 뭐죠? 그죠?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볼게요. 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계약 안 했죠? 그럼 단독이죠. 자, 상속이 나오면 뭐는 똑같아요? 법인의 합병. 상속은 누구가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망이 상속이면 법인의 합병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등기 신청 단독입니다. 자, 부동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성명 바뀌고 이름 바뀌고 주소 바뀌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은 계약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독이고. 자, 수용도 누구 계약한 게 아니죠. 그럼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다 어떻게죠? 단독입니다. 근데 채무 변제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이런 건 다 공동이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 계약일 때는 공동이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단독이다. 그래서 뭐 소유권 보존 등기나 보존 등기 말소, 상속 등기와 법인 합병은 똑같고 수용, 또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명의인 표시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다 단독 신청입니다. 근데 이제 계약이 아닌데 공동이 하나가 있죠. 유증이죠, 유증. 유증에 의한 소유권 등기는 공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 권리 변경 등기는 전세금 증감 이런 것들은 계약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일 때는 공동이고 계약이 아닌 것들은 대개 단독으로 가서 등기 신청한다. 다만 유증은 계약이 아니지만 공동이다. 그래서 그 5번이 지금 정답입니다. 5번만 공동이고 나머지들은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으로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등기들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15번은요, 우리 등기필 정보라고 나오는데, 등기필 정보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게 있고, 등기소에서 끝나면 우리 권리자들한테 작성해 주는 게 있죠. 자, 제공은 누구 걸 가져갈까요? 의무자, 매도인 거. 작성은 누구한테 줄까요? 매수인인 권리자한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볼게요. 자, 우리가 승소한, 의무자가 가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 받아서 가는 거죠. 가지고 있으니까 제공하죠. 근데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제공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작성은 반대죠, 작성. 그죠? 자, 승소한 권리자가 가면 등기소에서는 이 권리자한테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 같은 얘기군요. 작성해서 통지한다. 작성에 통지 줍니다. 근데 승소한 의무자, 매도인이 갔을 때는 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지 않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의무자가 가져가고 권리자한테 만들어주는 거. 권리자가 갈 때는 없으니까 갖다 주지 못하고 의무자한테 만들어줘서는 안 되죠. 여기 이제 승소한 붙은 것 뿐이죠. 권리자, 의무자. 자, 그걸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자, 우리 등기소에 제공하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로 틀린 것은? 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인수를 명하는, 자, 누구죠? 승소한 누구죠? 그죠? 의무자죠. 그죠? 의무자가 등기소 갈 때 우리 등기필 정보 가지고 있었죠? 그럼 제공할 필요가 없어요?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제공을 해야 되죠. 가지고 있는 거. 권리자가 갈 때 없으니까 제공하지 않죠. 그죠? 요게 이제 틀린 것들입니다.
예. 뭐 나머지 대리인 할 때는 이제 신청세 대리인의 성명, 주소. 나중에 이 대리인들은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적지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죠. 그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만 적지 주민등록번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죠. 종중이 할 때만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매매로 인한 이 소유권 이전을 깰 때는 이 주소 증명서면 매도인, 매수인 거 양자의 권리자, 의무자의 다 주소 증명서를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등기할 때 이해관계 있으면 꼭 필요하죠. 승낙서가, 그죠? 그 승낙서가 제공하고, 그리고 첨부 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되면 등기관들은 외국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번역문들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번은 1번입니다. 자, 16번.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각하사. 이게 이제 29조 2호죠. 그죠? 이게 뭐 매년 또 나오다시피 하죠. 그죠? 첫 번째. 우리 구분 건물을 팔 때는 전유분과 대지 사용권은 처분 일체성이 있죠. 분리해서 팔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29조 이제 2호인데, 그래서 대학의 법상 다음은 29조 2호로서 각하시킨다 해서 한 10가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나 권리가 들어오면 2호에서 각하시키죠. 우리가 뭐 터널, 교란, 모델하우스 이런 거 안 되잖아요. 또 점유권, 유치권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럼 2호에서 각하시키고요. 그리고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무슨 약정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있죠. 그래서 각하사유가 아니냐. 근데 전세권 말고 지상권 같은 것은 양도 금지 특약할 수 없죠. 이런 것들 들어오면 법의 근거가 없는 특약에다 각하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구분 건물을 팔 때는 아까 전유 부분과 501호와 대지 사용권을 분리해서 팔으면 2호에서 각하시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농지 전세죠. 농지 전세는 2호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역시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죠. 안 되는 건 다 2호입니다. 지적법. 다 등기법상. 그리고 6번, 7번도 자주 나오죠.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안 됐고, 상속인 여러 사람일 때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됐죠. 이런 거 다 2호고. 또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을 할, 뭐 가압류, 가처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채권자가 이렇게 신청으로 가면 2호에서 각하시키고, 또 이미 보존 등기된 거 다시 보존 등기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2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들, 뭐 대표 선수로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동시에 되는데, 그런 거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2호에서 각하시킵니다. 그래서 2호인 거 아닌 거를 이제 찾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2호를 물어보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우리 구분, 여기 있는 게 보는 거죠. 아까 구분 건물은 분리해서 전유 부분과 팔으면 안 되죠. 그게 2호죠. 그죠? 또 농지 전세 안 됐잖아요. 그죠? 또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됐죠. 그럼 기역, 니은, 디귿은 다 2호입니다. 2호. 근데 니을은 소유권 외의 등기가 있는 일반 건물이 멸시. 멸시된 집에 전세권, 저당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 승낙 필요 없죠. 그럼 그냥 멸시 등기로 가는 거지. 그거는 2호에서 각하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각하사유 10가지가 2호가 이렇게 자주 등장하니까 요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요 2호 사유를 위반하고 행위 등기는 당연히 무효고, 등기한이 직권 말소하고 나중에 등기가 실행되면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3호 이하를 기억하는 게 좀 좋죠. 그건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됩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진짜 주인이 자기 명의를 이전 등기 방법으로 찾아오는 것을 무슨 명의 회복이죠? 그렇죠. 진정 명의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진정 명의 회복이라는 이전 등기일 때는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인과 원인 날짜가 없죠. 근데 진정명 회복에 의한 이전 등기는 원인은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있지만 뭐 가짜 주인하고 진짜 주인하고 계약한 거니까 없으니까 원인 날짜가 없어요. 근데 1번을 볼게요. 자, 옳은 거 찾잖아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이라는 소유권이 있을 때는 신청서에 그 원인 날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맞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진정명의 회복은 거래한 것도 아니고 계약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는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검인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증을 첨부한다 이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요. 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해서 우리 이전 등기 달라고 이전 등기 이행의 소를 제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판결서 가지고 현재 등기명의 소유권 이등기를 이렇게 말소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 앞으로 이행 판결 받았으니까 이전 등기로 가야 되는 거죠. 이행 판결 가지고 종전 소유자의 말소 등기를 할 수 없어요.
말소 등기를 하면 말소 판결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 이행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자들은 그 판결서 가지고 현재 증미 이전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전 등기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게 기역과 디귿이 맞고요. 니은은 틀린 겁니다. 자, 18번 문제 가볼게요. 부동산 등기다. 옳은 거 이렇게 전반적인 문제가 등기법이 이렇게 나오죠. 호남 문제라고 하는데. 자, 유증이죠, 유증. 자, 유증에 의한 소유권 얘기할 때는 우리가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죠. 유용 재산은 마당까지. 제가 할아버지가 돈 많은 마당한테 주는 게 유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아니가 거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유증자로 직접 수증자명으로 등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증에 유류분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하는 서류만 가지고 심사하니까 얼마 침해한지 알 수 없어서 등기를 각하시키지 않고 수리해주게 돼 있죠. 그죠? 수리해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3번하고 1번하고 거의 같은 얘기죠. 상속재산 분할 심판에 따른 상속인의 소유권 이득기는 법정 상속분에 따른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거치지 않고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4번이 조금 어려웠던 건데 우리 상속 등기를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근데 협의 분할 시점이 상속 등기하기 전이냐 후냐 따라서 등기 신청 방법과 원인 날짜가 다르죠. 자, 우리가 전이 후경 이렇게 암기하는데요. 상속 등기하기 전에 협의 분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로 넘어오고 사망일을 원인 날짜를 적죠. 근데 자, 우리 상속 등기된 후 협의 분할 때는 요 지분은 원시적으로 잘못된 거 고치니까 소유권 경조 등기로 고치고 사망일이 이미 적혀 있기 때문에 협의 분할일을 원인 날짜에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때 이렇게 전, 이, 후, 경 이렇게 암기하죠. 전이후경. 쇼트트에 전이경 있었잖아요. 근데 볼게요. 4번은 상속 등기 전에 상속재산이 협의 분할했었죠. 그러면 그 원인이 협의 분할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사망일이 원인 날짜입니다. 상속 등기된 후 협의 분할 때가 그때가 협의 분할이 원인 날짜고. 근데 이걸 뭘로 들어야 돼요? 자, 5번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권리 변경 등기할 때는 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가지고 오느냐 안 오냐에 따라서 주등기, 부기등기 나눠주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해관계인 이렇게 전세금이 2억에서 이렇게 2억 8천만 원 증했을 때 승낙서, 이 사람 이제 손해보는 사람은 이해관계이죠? 승낙서를 갖다 주면 부기등기를 해주고, 그래서 승낙서를 갖다 주지 못하면 주등기 형식으로 해주죠. 그죠? 그런데 지금 5번을 봤더니 권리 변경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때 그 사람의 승낙서나 이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 등본 제공이 없죠. 그러면 뭐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부기등기를 할 수 없죠. 무슨 등기를 해주죠? 주등기. 승낙서가 있어야만이 부기등기를 해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조금 모르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여러분이 확실히 알고 있는 거 가지고 문제 해답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문제 가볼까요? 환매 등기 요즘 자주 나오죠. 그죠? 우리 환매는 파는 물건을 다시 사오는 거죠. 이렇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팔아가면서 이렇게 다시 이제 환매하는데, 환매할 때, 환매는 소유권이 이렇게 동시에 가게 돼 있고요. 그죠? 그리고 꼭 매도인만 환매권자로 돼 있죠. 제3자로 환매권자는 것은 무효죠, 무효. 그리고 환매 등기에서도 제3자가 사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환매 등기할 때는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되고, 또 환매 대금과 환매 비용, 이게 필요적이고, 기간 나온 것은 임의적이죠. 임의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까요? 틀린 거. 1번,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동시에.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아까 29조 2호에서 각하시켰잖아요. 그죠? 그리고 2번 볼게요. 환매 등기할 때 매도인이 아닌 제3자로 환매권자를 하는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무효입니다. 무효. 꼭 매도인만 환매권자, 매도인만 환매권자 되지 제3자를 환매권자를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매하더라도 제3자가 사갈수있기 때문에 처분 금지 효력은 인정되지 않고요. 환매는 목적물을 사오기 때문에 소유권 일부 지분에 대해서 환매권을 보류하는 약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매 기간은 등기 원인, 임의적이니까 원인의 그 사항이 정해져 있으면 등기부에도 기록사항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20번. 우리 임차권인데 옳은 건데요. 우리 임차권 등기 마친 후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전대할 수 있죠. 전대는 임차인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소유자로부터 오는 것은 주등기인데 소유자 이외의자로부터 오는 것은 부기등기입니다. 그래서 임차권이 전되는 부기등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임차권 명령 등기라고 있었죠. 그죠? 자, 임차권 명령 등기는 존속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법원에 가서 우리가 신청하면 법원이 촉탁으로, 그죠? 근데 그 임차권 명령 등기에서 주택 임차권 등기에 맞춰지면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기간이 끝났는데 어떻게 또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전해 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미등기된 부동산의 주택에 임차권 명령 등기 들어오면 등기관이 어떻게 주죠? 그렇죠. 직권 보조 등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해주게 돼 있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이 됩니다. 네. 자, 21번. 부동산의 공동저당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우리 공동저당은 이렇게 두 집, 두 채가 이렇게 공동으로 이렇게 담보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공동저당이죠. 이렇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해서. 그죠? 자, 읽기해 보세요. 공동저당할 때는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 표시를 이 두 토지가 공동저당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청서에 제공하게 돼 있죠. 거기 맞고요. 그리고 등기관이 공동저당할 때는 각 부동산의 등기부 끝부분에 이건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게 돼 있죠. 이것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만드는데 이게 3개가 아니고 몇 개죠? 그렇죠. 5개입니다. 5개 있을 때 등기관이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게 돼 있죠. 그래서 기역, 니은은 맞는 거고요. 디귿이 틀린 겁니다. 자, 22번이 조금 이게 문제 형태가 조금 낯설어서 여러분이 당황할 때 문제 같은데요. 시험장에서. 이게 뭐냐면 X토지에 A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후 B 신순서로 등기가 적법에 맞춰질 때 B 등기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것. 자, A 등기가 뭐라는 것을 기억하냐면 이게 가등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중에 C가 이제 본등기 한 거죠. 그럼 요 중간에 이제 B가 중간에 행해진 등기죠. 그때 요 본등기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 등기가 직권 말소하죠. 근데 그게 이제 소유권을 줬느냐, 용의권을 줬느냐, 저당권 있잖아, 다르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했다가 소유권 이전 본등기 되면 중간에 있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다 직권 말소하죠. 다만 직권 말소하지 않는 게 2가지 있죠. 가등기 후에 있는 것이 직권 말소이기 때문에 가등기보다 전에 있는 권리는 직권 말소하지 않고 또, 자, 그 본등기를 침해하는 권리가 직권 말소이기 때문에 가등기의 권리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이거는 가등기, 본등기를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은 해당이라는데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은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용의권의 가등기는 동일 범위의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고요. 소유권과 전세권은 용의권을 침해하지 않게 직권 말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당권은 직권 말소하는 게 없죠. 왜? 저당권을 침해하는 권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직권 말소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지금 1번하고요. 2번하고요. 5번은 용의권 가등기죠. 그죠? 그럼 아까 용의권 가등기는 같은 용의권만 직권 말소하죠. 그죠? 근데 지금 가압류나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용의권이 아니니까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3번에 저당권 가등기. 아까 저당권 가등기에다 본등기 할 때는 직권 말소하는 게 없죠. 그죠? 근데 지금 4번이 소유권이죠. 그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다가 본등기 할 때 중간에 있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다 어떻게 말소? 그렇죠. 다 직권 말소했었죠. 전 해당만 직권 말소하지 않고 가등기보다 전에 행해진 권리나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그죠?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1번이 A가 가등기라는 거, 그 다음에 C가 본등기고 B가 중간 처분 등기죠. 이 형태를 조금 이런 거 알고만 있었으면 여러분이 금방 했을 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서 자꾸 이렇게 이런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이 시험에 여러분이 자주 요즘 등장을 합니다. 꼭 숙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가등기는 매년 2문제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의 1순위가 가등기입니다. 자, 23번. 자, 등기의 촉탁. 관공서의 촉탁을 하는 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건.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요. 관공서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천합 처분으로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돈 안 내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때 그 상속인에 가름해서 그 상속 등기와 압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가 있어요.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고요. 그리고 법원이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우리가 아까 신청으로 가면, 그죠? 그런 것들은 등기 아닌 등기를 각하시켰잖아요. 29조 이후에. 그죠? 그리고 자, 우리 3번 주어가 법원이죠. 법원이 수탁자의 해임 재판했을 때는
그 신탁 원부의 기록의 변경 등기를 법원이 촉탁하겠죠. 그죠? 그리고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관공서에서 하루도 수백 건의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오니까 일일이 출소가 없어서 우편으로 해서 촉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공서의 촉탁 등기는 신청에 한 분파죠. 그래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관공서 촉탁 등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24번. 이제 가등기가 두 문제 나오는데 또 나왔네요. 그죠? 자, 보세요. 가등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에 의해서 번등기가 되면 번등기에 의한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로 소급하지 않죠. 순위만 소급하지 물권 변동 효력은 번등기 시에 발생하죠. 그죠? 그리고 2번 볼게요.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맞춰진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후 번등기가 이루어지면 자, 우리 소유권 가등기구인 거 대부분 다 아까 전 해당이 아니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죠.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이 된 것도 번등기가 되면 그 가처분권자한테 대항할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이고요. 그리고 가등기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할 수 있죠. 해제 조건부는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소유권, 이 4번 지문도 기억하면 좋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양도됐다 얘기는 이 가등기된 권리가 양도됐다는 것은 이전된 거죠. 그럼 그건 가등기의 부기 등기 형식으로 넘어가죠.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넘어가고 그리고 가등기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등기에 이렇게 두 문제씩 계속 좀 나오기 때문에 우리 등기법의 1순위는 가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35회 문제 이렇게 기출 문제를 풀었는데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부분은 내가 잘 되는 부분들은 하고요.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시 책을 찾아보든지 동영상을 듣든지 해가지고 내 걸 꼭 만들어야 또 올해 나오면 그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35회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